경제 신문을 읽어줘. 23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동산부터 전세가 매매가의 절반까지 추락, 거래 비중도 월세의 첫 역전당해, 고금리 빌라왕 겹악재, 전세 매물 1년 새 67%더 쌓여, 아파트 전세가율 52%로 떨어져, 이러다 전세 제도 없어질 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렛대 역할 등 순기능도 있어 명맥 유지할 것. 서울 반포동 반포자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지난 13일 12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최고가 22억 원과 비교하면 반년 새 45% 10억 원 떨어졌다. 지난달 매매가 28억 4천만 원 기준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2.3%에 불과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물량이 쌓이고 수요는 없어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강남권에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값 바닥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매매가격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월세에 밀렸다. 일각에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속에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세 위상이 쪼그라드는 등 전세 시장에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내 집처럼 사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 내 집 마련 전 목돈으로 거주하는 세입자, 부동산 투자를 노린 집주인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합작품이다.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에서 허리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뛰면서 전세 대출로 나가는 이자보다 월세가 싸졌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는 연 6%인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연 4.9%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세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당장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월세 내는 것이 버거운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아직 필요한 제도라는 얘기다. 그리고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사정으로 인해 전세 제도는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명진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 역할과 집값 상승기에 보증금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전세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집주인이 전세 유지 부담이 크고 세입자도 전세 대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월세와 전세 부담이 같아질 때까지 전세값이 하락하고 이후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전월세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전세 소멸까지 전망되고 있다고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얘기를 했다. 다음 시멘트 55%, 철근 63% 상승, 시공사 공사비 인상, 조합 계약 해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몸살, 저제값 얼마나 올랐길래 철근 3년 새에 통단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주요 건축자재의 30에서 75% 치솟아, 조합원 예상 분양가 곳곳에서 뛰어, 분담금 폭탄에 공사 올스톱 위기. 2020년 계약 당시 톤당 60만원이던 철근 가격이 공사를 시작하려는 지금 100만원이 됐습니다. 싼 값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 또 건설사가 손해를 보면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에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마찰은 있었지만 최근처럼 수도권 주요 현장에서 동시다발로 터져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첫 계약 때보다 30에서 40% 불어난 공사비와 이를 반영한 분양가에 조합원들도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고장력 철근도 크게 오른 품목 중 하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활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건축 저재 가격은 2020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기점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며 최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시멘트 업체들이 다시 가격 인상을 예고해 현장은 비상이라고 얘기를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증액 필요성에는 조합과 건설사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적용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는 건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건설 공사비 지수를 기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탓에 분양가가 급등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울, 강남구 이런 개포한신 공사비 인상 탓에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톤당 6,060만원을 뛰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1억 원 선으로 책정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과거 시공계약 상당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던 게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올해 상장사 매출 뚝 아시아 신흥국 수출주로 대표하라. 아시아 동남아 중국 동남아 5에서 7%대 고성장 전망 오리온 아모레 G 한미약품 등 아시아 실적 비중 높은 종목 주목 고정비 부담 낮은 기업도 유명 삼성중공업 SK가스 MC넥스 해당. 올해 증시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아세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국내 상장사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23일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상장사의 매출 증가율은 2.6%에 그칠 전망이다. 주요 상장사의 매출 컨센서스는 올 초 대비 8.5% 감소한 상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로 인한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21%에 달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유명한 미래에셋 연구원은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올해 기업들의 제품 판매량 증가나 가격 인상은 제한될 것이라며 기업 매출이 둔화하는 시기인 만큼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증시에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신흥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인도와 아세안 국가 관련 매출 비중이 10% 이상이거나 중국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면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오리온과 아모레지 한미약품, HL만도, 휴젤, 파라다이스, GKL, 코스맥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지는 인도와 아세안 매출 비중이 16%에 달한다. 매출 둔화 국면에서는 고정비 부담이 낮은 기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다음 종합면 또 고개든 빅스텝 공포의 긴축 발작 미국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 서비스업 PMI 확장 국면의 임금 상승 추세도 이어져 인플레 여전히 불안한데 우크라이나전 불확실성까지 증폭 버티던 증시도 큰 폭 하락 매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일주일 전보다 확률 2배 높아져. (21일)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2% 이상 떨어지며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년간 계속된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 본격화한 긴축 발작이 증시를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2% 하락한 3,997.34로 한 달 만에 4,000선이 무너졌다. S&P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내렸다. 나스닥 지수는 2.5% 급락했으며 다우 지수는 2.06% 떨어졌다. 3대 지수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채권 시장도 약세를 보였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14%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연 3.96%로 마감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4.73%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긴축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기는 위축되지 않고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부터 소비 판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날 나온 미국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이런 분위기에서 기름을 부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소비자 서비스 PMI는 50.5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였다. 1월보다 높았고 전문가 예상치 47을 웃돌았다. 기준선인 50을 넘어 8개월 만에 다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한 합성 PMI도 50.1로 확장세를 보였다.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핵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애틀랜타 연방은행 집계한 1월 경제적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다.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큰 폭으로 하락하던 비경직성 CPI도 1월에 6.4% 상승해 전달과 같았다. 경직성 CPI는 의료비와 교통비 등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품목을 모아놓은 물가지수이며 비경직성 CPI는 그 반대 개념이다.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을 가를 임금도 계속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미국 최대 건축자재 소매업체인 홈디포는 시간제 직원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올해 10억 달러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발표했다.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 때 기준금리를 0.5% 올릴 확률은 24%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페드는 6월까지 적어도 2, 3회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며 채권 시장은 지난 한 달간 이 가능성을 반영했지만 증시는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다음 금리 동결에도 한국 상당 기간 긴축 기조 위원 5명은 3.75%에 이르렀다. 한은 디스인플레 확인 위한 숨고르기 물가 3월부터 4%대로 낮아질까 빨리 안 내려오면 금리 더 올려야 최저금리 연 3.75% 3명 5명 미국 3명에서 5명으로 미국 페드 두 차례 0.25%포인트 올리면 한미금리 격차 1.75%포인트 부담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일어나 이번 긴중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 더 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평소 말이 빠른 편인 이 총재는 이 대목에서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듯 속도를 늦춰 이야기했다. 이날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예견된 일이다. 시장에서 경기 둔화를 이유로 한은이 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 동결의 핵심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물가 경로 점검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이걸 했다고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해석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고 한은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했다. 물가는 2월에는 1월보다 조금 낮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3월부터는 4%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를 생각하고 있다며 물가가 그 패스대로 간다고 하면 금리를 올려서 긴축으로 가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동안의 금리 인상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 내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한원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0.4%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미 간 금리 역전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날 한원은 금리 동결로 미국 상단 기준 연 4.75%와 금리 역전폭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 예상대로 패드가 최소 2차례 0.25%씩 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 전제는 한미 정책 금리 격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기계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위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외환 보유액 등 그 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